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의 황준선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태도 다양해지고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아주 교묘한 수법까지 개발이 되어서 과학적인 어떤 장치까지 동원을 하다 보니까 선량하신 분들이 점점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ATM기, 현금 지급기에 입출금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전히 예방이 되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도 날로 교묘하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바이러스처럼. 오늘은 일반인들이 모르고 당하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인출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구직, 구인 이런 난에 돈을 회수해오는 채권 추심 업무라고 광고를 해놓고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아르바이트생들한테는 돈을 얼마 회수해오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라고 광고를 하면서 아주 거액이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채권 추심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서 먼저 피해자를 속이고 그 돈을 이제 현금 지급기에서 인출을 해오거나 아니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오는 이런 작업을 시키는 것인데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이들 이 게임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몰랐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처벌이 됩니다. 뭐냐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남한테 돈을 빼오거나 현금 인출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닐 거라고 누구나 생각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속았다,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법원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할 겁니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이라면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억울하게 정말 몰랐을 수도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처벌당하시기 때문에 이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디 구인 구직 사이트에 돈 받아오거나 ATM기에서 돈 인출해서 오면 돈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고요. 나중에 경찰에 적발이 되면 안타까운 것이 정작 보이스피싱으로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정말 나쁜 놈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사회 경험이 부족하니 인출책들만 잡히는데 처벌 형량도 엄청 셉니다. 실형도 많이 나오고 게다가 자기는 심부름 해주고 몇십만 원, 200만 원 받은 게 단데 피해 금액 몇천만 원, 몇 억을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거의 안 하시기도 하는데 절대로 남의 돈 받아주고 현금 지역에 돈 인출해서 얼마 돈을 주겠다라는 거는 무조건 범죄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쫓기시는 분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거 보고도 냉정하게 판단 안 해보고 돈 준다니까 일단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워크아웃 등의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범죄로 만약에 엮여버리면 범죄로 인한 채무는 회생도 안 돼요. 그래서 이중으로 빚만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에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거 안 하고 쉽게 버는 돈 치고 안전한 돈, 깨끗한 돈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 명심하시고요.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친척, 가족, 부모님들도 얼마나 큰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출 아르바이트랑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정말 이 피해자가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범죄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말해서 돈 세탁을 한다 그러죠. 계좌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돈을 이동시켜서 자기들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인한테 그냥 입금을 일단 시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 사람이 어떻게든 계좌번호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돈을 100만 원 입금시킨 다음에 홍길동에 전화를 합니다. 당신 계좌로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라고 하면 잘 모르고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계좌가 여러 번 이동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자금 추적이 어려워지는 건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사람이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내가 받은 계좌로 돌려보내면 되는데 왜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할까? 이 두 가지가 의심스러운 포인트긴 하죠. 궁극적으로 처벌을 받으시진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경황이 없으면. 그래도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조사받으셔야 되고요.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범죄 조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얼마든지 연출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 대부분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 마련입니다. 오입금이 된다면. 엉뚱한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아 이거 이상하구나 싶어서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되고 그 순간 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던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최악의 경우인데 지들이 일부러 잘못 입금을 시켜놓고 전화해가지고 당신 뭐 이상한 범죄자 아니냐 이러면서 돈을 더 보내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보이스피싱이 발전하고 있는데 절대로 거기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은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 쓰시고 그냥 그대로 두거나 은행 찾아가서 해결하시면 되니까 절대로 그런 거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내 계좌에 돈이 잘못 입금된 경우는 어떤 경우도 범죄가 아닙니다. 물론 쓰시면 범죄가 되는데 그 돈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있으시면 어떤 경우도 처벌받으실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셔가지고 뭐 제3의 계좌로 보낸다든가 받은 돈보다 더 보낸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 오늘은 뭐 자금 인출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대처법에 대해서 추가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에서 준비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더 궁금한 점이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든든에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시거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든든의 황준선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